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예비 후보자 등록으로 본격화되면서 출마 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만도 수백 명이 선출되는 선거인만큼 공천관리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좀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J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 난양 출신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이틀 전에는 최대의 명절, 설 명절이 있었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또 올해는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뒤로하고 우리 병원년 붉은 말의 기운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설 끝나고 바로 모시게 됐는데요.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바쁘셨죠? 예, 하여튼 설 명절은 의뢰의 저희가 시장 장복 행사도 하고 또 귀성계 환영 행사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올해 역시 예상대로 민생 경제 어렵다 보니까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는 그런 예측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올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설 명절이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민생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얘기들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입법과 행정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이제 사법권까지도 한몫에 쥐고 독주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많은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그걸 떠나서 또 일단 당장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런 제천이라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면 직격탄을 맞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제천은 제천대로 또 저희 단양은 단양대로 관광은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역의 국비나 여러 가지 중앙 정책 사업을 이끌어내서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 이런 각오를 더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천 단양 이제 지역구로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제 지금은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도 하셔서 오늘은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지방선거 얘기 또 도당위원장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또 여러 가지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화됐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기초단체장 또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더 이제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선거로 규정하고 좀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를 통해서 도민과 시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겠고 또한 충북의 위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충남 대전 통합부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충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입법에 대해서도 정말 여당이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법안을 다 토론도 없이 일방 통과시키는 이런 전행을 국민들이 다 보셨을 테고요. 또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어떤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또 넘어가면은 어쩌면 전체주의, 어떤 독재 완성을 보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이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야당을 위해서도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충북에서도 늘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의 바로미터가 충북이었듯이 네. 충북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 주민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선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또 대책을 세워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죠. 또 고물가로 인해서 내수 경기 위축돼 있고 또 고환율에 따라서 그 물가는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통계 수치보다도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과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 또 그런 보수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문제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은 네. 계속 집가 상승으로 정부에서도 참 대책 없이 과거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늘 아파트 값이 치솟고 부동산이 위태위태했듯이 또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어떤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부동산의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자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다, 또 기업 옥죄기다, 또 법인세 어떤 인상이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자꾸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로 가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앞으로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그런 진보 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또 국민들에게 저희가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북 이제 선거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 선거를 이제 거의 이끌고 진두지휘하셔야 될 텐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충북이 어쩌면은 전국 국민의 표심을 충북에서 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보면은 충북에서 1등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선거와 표심의 바로미터가 충북인데요. 그래서 충북이 이번 선거에 어떤 성과를 또 선전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걱정을 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는 오늘 후보가 오늘 중요하죠. 역량 있는 후보를 선택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으로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저희가 투명하고 네. 민주당 같이 뭐 동공천연이 뭐니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공정하고 정말 훌륭한 후보를 저희가 선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중앙과 같이 협의해서 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탄탄히 기초부터 잘 다지고 계실 텐데요. 뭐 분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좀 판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네. 지방 4년 전에 지방선거를 저희가 승리하면서 충북의 시자체가 저희가 7대4로 단체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도 도지사 선거는 매우 중요하죠. 어떤 시장 군수의 의석 그 자리보다도 도지사를 뺏기면 충북의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수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당이 저희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중도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많은
후보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이 이제 그런 대상일 테죠. 뭐 영남이야 그 중도가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좀 네. 덜 심각한데 하여튼 우리 충청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사태나 여러 가지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당의 또 일관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전에 조금 이제 준비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먼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윤석열 강을 건넜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보십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 가장 먼저 저희 의원 단체방에 우리가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네네.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 마냥 모두가 그냥 만사탕 되고 만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그게 그 당시에 한 2달 전에 파장이 돼가지고 중앙의 언론들도 많이 기사를 다루고 했었는데요. 네. 하여튼 그 덕분인지 당명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가 3월 1일자로 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명을. 그게 중요한 것은 당명을 무엇으로 바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당원, 당규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또 중도 개혁적으로 가는 저희 당의 정강 정책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당명 개정의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중도와 또 약자와 또 새로운 어떤 청년, 여성 이런 거 같이 하겠다는 중도 개혁적인 당원 당규를 담지 않고는 당명을 뭘로 바꾸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잘못된 과거의 단절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매우 필요하고 이제는 네. 피할 수 없는 저희 당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지도부에서 그에 대한 완전한 어떤 절연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저희 당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의 위상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또 법적 판단이 2월 19일쯤 나온다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윤석열 정부와의 완전한 결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중도 개혁 보수로 가겠다는 확실한 그 스탠스를 보여줘야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흐름,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의 그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지방선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계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명절도 지나고 하니까 3월부터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고 또 당명을 새로 바꾸고 새로운 또 인재 영입도 하고 또 우리 국가적인 원로도 모셔서 새로운 보수의 모양새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바꿀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아직은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도부가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그 대안과 미래라는 그 공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시할 터인데 지도부가 좀 더 좀 중도 쪽으로 또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저희 당내 의원들의 귀를 기울여서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지 않을까. 또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꼭 선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제 여러 우려와 이제 그 지금까지의 사실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과 비교해서 이게 좀 강점이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뭐 보수당으로서 늘 일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어떤
발굴하고 또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네. 또 과거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던 것이 저희 보수당의 어떤 역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련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드렸지만은 그래도 저희 당에 대한 신망 또 충북에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이 새롭게 좀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도 있고요. 아무튼 민생과 관련해서 또 국민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저희 당이 지금도 현재 지자체장들을 저희가 많이 저희 당이 맡고 있지만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성과를 볼 때 네. 우리 국민의힘의 강점을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어떤 신뢰를 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볼까 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이제 충북만으로 좁혀서 이제 충북 선거만을 얘기한다면 그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충북만의 민심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좀 판단하고 계시나요? 도민들이 바라는 충북의 민심은요. 네. 늘 충북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네. 지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듯이 가장 큰 현안인 그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 확장 문제가 지난 이재명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충북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일단 설계비 예산은 저희가 다시 복원시켰죠. 네. 그리고 농촌에 대한 농촌에 대한 생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충북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에 옥천에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충북에 다시 복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이상의 특히 장관급은 충북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충북에 대한 어떤 소외론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주장했는데 우리 도민들도 그걸 피부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물 기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알리고 또 충북에도 우리 민주당 의원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또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충북의 소외론을 해소시키는 네.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만이 충북의 어떤 민생 경제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올릴 수가 있고 또 충북의 중장기적인 광역철도나 SOC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K스코어와 같은 여러 가지 미래 산업도 우리 앞으로 AI부터 여러 가지 영재학교 설립부터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아무튼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주공항 또 청주 또 오송 또 대전 이래서 어떤 광역철도로 이어지는 그런 CTX의 건설이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새로운 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또 그거를 정책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공천일 텐데요. 뭐 공천이 잡음도 없어야 되겠고 정말 실력 있고 역량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잘 공천이 돼야 될 텐데 국민의힘의 공천 주요 포인트라면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인물론이고요. 인물론에서 중요한 것이 일단 첫째는 도덕성이겠죠. 그분의 살아온 어떤 궤적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도덕성이고 둘째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준비 또 어떤 정책으로 지역을 이끌어 보겠다 하는 소신 그런 청사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죠.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그 조직도 짰을 테고 또 지역의 경쟁력이 어떤가 그런 여론조사도 이제 저희 해볼 것이고요. 네. 그래서 현직은 현직대로, 신인은 신인대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지역을 미래를 책임질 그런 후보를 저희가 골라서 당선시키는데 저희 여러 가지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공천도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중앙당과 협의해서 해야겠지만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 단위 광역은 중앙에서 하고 네. 또 중앙에서 지금 확정 안 됐지만은
50만 이상 도시는 또 중앙 공간위에서 또 직접 관여한다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당과 협의해서 50만 이하 도시라도 꼭 필요한 지역은 뭐 전략공천을 갈 수 있도록 소통을 하면서 또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이나 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은 또 해당 당협위원장들이 잘 알다 보니까 같이 협의해서 경선 지역 또 전략공천 지역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매끄럽게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할 때는 어떤 거를 좀 가장 유념해야 될까요? 유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성이 중요하고요. 또 본인의 개인 경쟁력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어떤 지역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당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을 또 저희가 조사해서 네. 또 중요한 것은 선거는 또 구도 싸움이다 보니까 그 상대당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과 또 비교하는 여러 가지 차별화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공천 기준에 함께 들어가야겠죠. 네. 당연히 이제 충북 전 지역 승리를 목표로 삼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죠? 뭐 목표야 전 지역 승리인데요. 네네. 저희 지역이 지난 선거 때 7대4로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네. 최소한 그 선방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11개 선거 중에 저희가 7개 단체장 이상은 저희가 확보해야지 그나마 선거 승리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도지사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 어느 지역은 꼭 잡아야 된다. 아이고 글쎄요. 저는 일단은 청주가 네. 충북의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네. 이것도 참 충북이 기형적인 현상인데요. 청주 통합되고 나서 충북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한 85만 되죠. 그리고 청주시장을 저희가 뺏기고 도지사를 승리한다는 것은 좀 어느 도단이지 않습니까? 인구의 반이 청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청주시장과 또 연이어서 충북 도지사 선거는 저희가 현재도 저희 당이지만 필승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다른 지역도 저희가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뭐 분석을 해보셨을 때 그래도 이 지역은 조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데는 좀 있나요? 조심스럽지만. 아니 저희는 일단은 지난 대선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치렀던 대선을 볼 때 청주시, 충주시 다 졌습니다. 근데 제천시는 이제 저희가 보수당이 이겼죠. 지난 네. 대선 때.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도 뭐 군 단위는 뭐 거의 반반 이렇게 갈라졌었는데 아무튼 그때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하고 표심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표심은 서민 경제 어려움을 저희가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균형 없는 또 견제 없는 그런 정부는 그런 정권은 부패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 정부는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십사 저희가 호소를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청주시장 승리에 이어서 도지사 선거는 저희가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충주시장, 제천시장도 저희 당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듯이 큰 지역에서는 저희가 꼭 승리해서 충북의 새로운 지방 자치 시대를 또 새롭게 또 퀀텀의 효과 마냥 네.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우리 지방자치의 결과를 좀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조금 박빙으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현재 국회의원이 중부 상군이 다 저희가 민주당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후보를 열심히 찾고 경쟁력의 후보를 내세워서 저희가 다시 저희 당 후보를 승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부 상군은 아직까지도 저희 당이 좀 밀리는 지역이 아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고 거기 또 네. 공장도 많고 젊은 층들이 많은 지역은 저 보수당이 늘 저 어려움을 겪어왔듯이 이번에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약과 또 거기에 걸맞는 인물을 내서 한번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직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도정
또 청주시정도 이제 쭉 도당위원장으로서 보셨을 텐데 일단은 현재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재평가 받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쭉 보셨을 저희 때. 도지사 네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터인데요. 네. 저희 김영환 지사가 4년간 이끌어왔던 충북 도정은 성과보다도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걸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홍보 부족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충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별이 5개, 뭐 광고도 있지만은 네. 별이 7개라는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출산율 전국 1위부터 여러 가지 투자 유치 1위부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상상력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제천의 청풍 호반에도 그 옛날에 그 폐교죠.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를 입혀가지고 청풍 호반을 새로운 어떤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청풍대교를 새롭게 또 우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충북의 골고루 중부권 남부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체 시장 운수 그 평가 지표를 보면은 늘 10위권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론조사 있어요. 결과. 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또 우리 지사께서도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고 또 일단은 도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될 테고 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경쟁력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서 나오지만은 충주시장을 삼선에 역임했던 우리 조기룡 시장, 또 중앙경찰청장에 했던 윤희근 전 청장, 또 우리 상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윤곽근 위원장 여러분들이 또 도지사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결정하겠지만은 여론조사나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도지사는 이제 중앙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청주시정은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주시장도 중앙당과 제가 협의해서 같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냥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도 뭔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천에도 같이 협의하자는 어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도 뭐 나쁘진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님도 그냥 초선이지만 열심히 해왔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청주 시민들이 그 얼마나 좀 평가해 주실지 그게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청주시는 저도 과거에 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아주 그 재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박한 데가 청주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죠? 재선을. 예. 그동안. 하긴 뭐 제천시도 제가 재선하고 나와서 지금 16년 동안 4명의 단체장이 매번 나와서 계속 바뀌었나요? 교체됐어요. 그런데 쉽지 않네요. 청주시도 하여튼 청주 시민들이 하여튼 저 재선에 상당히 좀 인색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범도 시장도 그거 알고 더 열심히 뭐 뛰어왔겠죠. 이번에 좀 그 징크스를 깨야겠네요. 예, 하여튼 거기에도 또 서승우 우리 전 위원장부터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역시도 뭐 경선이든 여러 가지 심사든 중앙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상황을 봐야겠군요. 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후보들의 출판 기념회도 이제 뭐 잇따르면서 근데 이제 뭐 출판 기념회 하면 그 언론에서는 항상 여러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인데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과거에 저도 한 15년 전에 출판 기념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 8년 마치고 국회의원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하간 정치 신인인 경우 그 낮은 인지도 그리고 또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식견이나 또 앞으로 소신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것이 책을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얻는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 많이 시끄러웠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또 많이 그거를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같이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신인들이 자기를 알리면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출판기념회에도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이제 선거법상 90일 전에는 이제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3월 3일부터는 아마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출판기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잡음이나 또 여러 가지 제재해야 될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중앙에서도 많이 법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뜨거운 이슈에 대한 조금 입장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대전, 충남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충북에서는 사실 대전, 충남이 가장 관심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도 했지만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이후에 충북과 세종이 들어가는 방안, 뭐 이제 그게 들어가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대전 충남의 통합은 그 대전의 이장훈 시장과 네. 충남의 김태형 시장이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법안도 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뭐 국민의힘 단체장끼리 뭘 해보라는 갑이다 하면서 무관심했다가 지난 12월 18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전 충남 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미팅한 자리에서 통합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바로 이제 급물살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무관심하던 부분에서 갑자기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통합 물살이 일고 특히 광주 전남은 더 빨리 지금 하려고 이어가고 있어요. 네. 경쟁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한테 한번 얘기가 들어보지도 않고 공청회도 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이럴 경우에 뭐가 지역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깜깜이로 그냥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대전의 이장호 시장이나 충남의 그 김태흠 의원이 같이 양 단체장들이 매우 준비했던 현안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2월 6일인가 법안을 냈는데 지금 행안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 내용도 많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법안을 제시했던 그 양 단체장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거기에 충북이 여러 가지 소외를 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그 통합법의 4조에 보면은 그 충남 대전 그 통합특별시장은 앞으로 충북과 세종시의 통합에도 뭐 노력해야 된다. 뭐 네네. 이런 말 넣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이슈죠. 네. 그리고 완전히 충북을 완전히 그냥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강원, 전북, 그 제주 3개 특별시가 있잖아요. 네. 특별시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 3특 5국이라는데 그게 헌법에 있습니까? 차라리 4특 5국으로 가더라도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라. 네. 추가해라. 그러지 않고는 뭐다 끼워놓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충북, 충남, 대전을 다 묶어? 이건 너무 크다 보니까 효율도 없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럴 바에는 영원하면 통합해버리죠. 통합하라고 가지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밑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충남, 대전을 통합하려면은 네. 충북은 별도로 특별자치도로서 지금 3특인데 4특으로 가자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이 오히려 특별자치도로 가자고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법안도 낼 것이고요. 지금 중부내륙 특별법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히 속빈 강정입니다. 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법과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는 45개 특례가 있어요. 강원도는 26개 특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북의 중부내륙 특별법은 충북은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특례가 전북 45개, 강원 26개, 충북 2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결국 있으나마나한 이 법이다 보니까 중부내륙 특별법도 이번에 좀 다시 재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 권한 이양,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이런 거에도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 특별자치도로 네. 따로 별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이거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이현희 네. 그 민주당 충북도당 네. 위원장이 나오셔서 그 충북 특별자치도는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민주당 안처럼 그 2단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충북 특별자치도는. 이거는 저희가 제 충북에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와서 하는데 네. 충북하고 충남하고는 정서적으로 완전 틀립니다. 네. 그런데 충북, 충남 같은 충자 돌림이라고 충북, 충남, 대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충청도를 만들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말은 그럴듯해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목적도 없고 네. 여러 가지 비전도 없습니다. 지금 부울경 통합하자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통합하자니까 뭔 소리냐? 거기서 완전히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거 마찬가지로 충북이 충남, 충북, 또 대전, 세종 묶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별도의 뭐 지방 정부라고 뭐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뭐 독립 체사제 어떤 지방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건 제가 볼 때 하나의 그냥 논리상 있을 따름이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효과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서 이현희 충북도당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실수했네. 전략기획위원장 중앙당이었는데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통합 얘기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자체 간 통합이 사실은 지금 뭐 졸속이다. 빨리 추진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청주, 청원도 통합해봤지만 뭐 이거는 뭐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성공적으로 이 통합을 하려면 어떤 게 좀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과거에 통합이 많이 있었죠. 네네. 저희 지역도 제천 단양이 제천 시군 통합이 된 지가 그것도 벌써 꽤 오래됐죠. 네.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청주도 제가 과정을 제가 지켜봤었습니다만은 청주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어요. 네. 한 15년 동안 지역민들끼리 소통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다 느끼고 있었고 또 저도 압니다만은 이 청원군청이 청주 시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도너츠 마냥 뺑 둘러싸인 지역이 청원군이었어요. 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건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잘 통합을 하자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과 소통과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또 정리가 끝난 상태다 보니까 네. 주민에 의한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죠. 그로 인해서 충북이 그 85만이 넘는 그런 가장 큰 지자체가 발생하면서 나머지 10개 시군이 완전히 우스워졌어요. 네. 10개 시군을 합해봤자 청주시 인구도 안 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는 제가 제천시장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그래도 청주 청원 통합은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네. 또 효과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천 시군도 역시 그런 입장에서 통합이 이제 했었고요. 뭐 충주 중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도 단위 통합은 그냥 탁상 공론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더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등의 검토도 없고 네. 공청회 하나 없이 또 주민들한테 뭔 장점이 되는지 설명도 하나 없이 중앙정부에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바로 통합이 시작되니까 지금 이게 뭐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부작용이 많은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만큼이나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 난양 지역구 가시는데 제천 난양 이제 그 오랫동안 좀 이제 보수세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어쨌든 제천 난양을 가장 잘 아시니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제천 난양은 우호적인가요? 탄핵이 되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치른 지난 대선에서도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천시는 시 단위에서 보수당이 이겼고 네. 단양은 16.8%인가요? 아마 전국에서도 영남 이외에는 가장 큰 차이로 저희 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보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제천 단양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보수의 선택을 늘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단순히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지역민들이 하여튼 이념보다도 삶의 기반과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의 폭이 좀 커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윤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또 중앙당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분열 문제 이런 것들을 아직 내류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뭐 마음 놓고 있을 적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중도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선거 준비와 또 후보 선택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제 지역구니까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바구니 물가 여러 가지 자영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가의 경영기 부담 또 이래서 민생의 팍팍함이 선거 다가올수록 더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데서 저희가 저 지역구위원으로서 국비나 또 정책 면에서 또 새로운 큰 사업들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중앙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제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스스로 좀 돌아보면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재선이 돼서 지금 6년째 이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년 동안 4년, 4번을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으로 했고, 특히 개수조정 소위도 전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300명 중에서 15명 들어가는 그런 개수조정 소위도 제가 2번 들어가서 활동해서 저 예산을 챙기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 만들고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 특히 또 제가 또 국토교통에 있다 보니까 철도와 관련된 고속철의 어떤 제천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철도 고속철의 어떤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제천에서부터 영동 태백선이죠. 영월 태백 정선 삼척까지 가는 고속철을 이번에 6차 철도 계획망에 지금 집어넣으려 하고 있고 또 제천에서 청풍 호반을 지나서 괴산까지 거기서 대전까지 이어가는 그 고속도로를 정부 사업으로 확정을 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도와 중앙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이 남부에 있는 청풍호 주변의 어떤 관광 활성화와 제천서 대전 가는 길도 바로 괴산 거쳐서 대전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 단축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약 사업들을 이제 제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법안을 통해서 그 은퇴자 도시 마을에 대한 법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여야 간 합의로 상임위 통과됐습니다. 그거 어떤 건가요? 은퇴자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정부 공모로 저희 선정을 해서 충청, 호남, 강원 이런 지역에 접근성 좋고 또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을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 그 미국의 선시티라는 데 있는데 그것도 여야가 같이 벤치마킹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 본회의만 통과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전국의 은퇴자 도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라 보고 네.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 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법안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혁신도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2차 이전할 때 1차 이전의 어떤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어떤 지역의 특성과 성격에 맞고 또 어디 공기업이 원하는 지역이면은 혁신도시와 플러스 그 외의 지역도 갈 수 있는 법안을 좀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야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역시도 국토교통위에서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차피 2차 공공기관도 이전에 대해서는 뭐 선거 전엔 뭐 정부가 안 하겠지만은 또 국토교통부가 또 국토교통위가 함께 또 논의할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네. 일단 법안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여야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친환경 그 식재료를 가지고 네. 특히 우리 청소년 학교 급식 그리고 또 군대 가 있는 젊은 20대 어떤 그런 젊은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그런 것도 법안을 통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경로당 무료 급식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공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복지 수준이 높아져서 하고 있는데 청년들 위해서나 어린이를 위해서나 정말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급식을 하는 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농해수위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사안으로 친환경 농업도 발달되고 또 군대 가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어린이들한테 그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재를 네. 만들고자 하는 법안도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제가 국회에서 법안을 낸 것과 또 본회의 통과시킨 거 다 합해서 국회에서 거의 이제 상위권을 그래요?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 입법이다 보니까 입법에서 또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발전에 마주물이 되는 그런 법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또 국민 행복을 위해서 입법 활동도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지역 또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또 꾸준히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치하시면서 좀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어떤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최우선 가치 뭐라고 생각하고 정치하고 계시나요? 정치야 늘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뭐 기본이라고 옛날 네. 선인들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지역에서 단체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제가 정치를 떠나도 지역에 이거는 누가 봐도 엄태영이 노력했다는 어떤 굵직한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천이 한반도 중심에 철도 교통의 요지고 또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중요한 SOC 문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산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립 산림치유원을 저희가 지난 연말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천억 정도로 또 예상되는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중부권에 영남하고 호남 쪽에 있는데 중부권에 없습니다. 그걸 제천에 지정하는 곳으로 저희가 산림청 사업이죠. 그거를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또 제천이 호수가 있고 제천에 의림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호수와 물이 있는 도시라 보니까 그 물순환 도시에 대한 그 사업도 이번에 이제 3월에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으로 그 사업을 따오려고 여러 가지 밑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5천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런 사업부터 제천이 살고 싶고 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도시를 만드는 그런데 제천 단양을 위해서 늘 신경 써왔고 제천 단양을 위해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다 몰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 전체도 또 신경 쓰시지만 제천 단양을 위해서도 또 지역을 위한 그런 마음도 계속 갖고 계시군요. 자,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뭐
2026년 이제 선거도 있어서 선거에 일단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계획한 일도 있으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뭐 각오 또 하고 싶은 말씀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제천 단양 제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도당 위원장으로서 충북의 현안이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청주 공항의 활주로 문제부터 또 여러 가지 도심 철도망 확보, 뭐 또 여러 가지 AI 영지구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한 안착 이런 것들이 충북의 여러 현안인데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죠. 네.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쪼고 안에서 또 병아리도 같이 쪼야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여튼 우리 충북 도민들이 어미 닭이고 저는 그 밑에 병아리 닭으로서 같이 정치인들과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 비전과 지역의 굵직한 사업 또 희망을 같이 함께 잉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동안 잘못한 거 많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면은 나라의 균형 발전, 또 민주주의의 복원, 또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저희 당과 저희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